우리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나요? 연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워요. 서울 한복판의 작은 찻집,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 40년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오늘 영자 어르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진짜 현실 연금과 노후, 그리고 세대 간의 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시니어층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병원비도 매달 나간다고, 젊은 세대가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고. 이 콘텐츠는 시니어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시사와 사회 이슈를 통해 그들의 삶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오늘은 포장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시니어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들려주는 연금 실상 이야기, 세대 갈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바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금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매달 25일이면 연금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20만 원, 40년을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십니다. 당뇨약, 혈압약, 무릎 주사 등으로 한 달에 3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하면 벌써 60만 원이 나간다고 하시네요. 의료비 30만 원, 주거비 30만 원, 벌써 연금의 절반이 고정 비용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나머지 60만 원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식비가 제일 문제라고 하십니다. 혼자 사시니까 적게 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좋은 것도 못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럼 이제 2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로 용돈도 주고 옷도 사고 경조사비도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35만 원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연금으로는 15만 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젊을 때 노후는 연금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지만 누가 그런 말을 지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연금만으로는 정말 안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작년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는데 수술비며 재활비며 한 번에 200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예금을 깨야 했고 그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네요. 건강상의 문제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이것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연금 받는다고 해서 다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빠듯하게 살고 계시고 특히 국민연금만 받는 분들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57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연금만 믿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40년을 일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가 후배 세대에게 전하는 진솔한 조언입니다. 연금 제도의 한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연금액 조정, 복잡한 수급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김영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월 12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젊은 세대들이 받게 될 미래의 연금액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니어들보다도 더 열악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솔직히 말하면 요즘 뉴스 댓글 보기가 무서우시다고 합니다. 노인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댓글에 틀딱충, 꼰대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온다고 하시네요. 세금만 축 내고 젊은 사람들 피 빨아먹는다는 말도 보신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니어들은 이런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일을 했나 싶다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자식들도 키우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끈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로 사회의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김영자 어르신은 젊은 분들 마음도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취업 어렵고 집값 비싸고 정말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한테만 돌리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시니어들도 현재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가르치신 제자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3대가 함께 사는 집도 드물고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세대 간 접촉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가끔 동네 카페에 가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통한다고 느끼시냐고 물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을 하시고 우리는 건강 걱정, 외로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불안한 마음은 같다고 하시네요. 세대를 뛰어넘는 공통분모,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대립할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자원의 한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 세대는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어려움이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전가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젊은 세대들도 시니어들의 삶의 무게를 알게 되면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복지제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복지센터에 월 1회 정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냐고 물으면 일단 갈 때마다 서류를 너무 많이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손목이 아픈데 신청서 동의서 한 번에 대여섯 장씩 써야 하니까 힘들다고 하시네요. 복잡한 행정 절차는 시니어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큰 병원 갈 때 누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가족분께 부탁하시라는 대답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멀리 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면 혼자 간다고 하십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 대장 내시경 받을 때도 혼자 가셨다고 합니다. 검사 후에 몸이 안 좋아서 택시도 잡기 어려웠는데 그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은 김영자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인 시니어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도 있긴 한데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한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집 청소나 간단한 장보기 같은 것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될 텐데 그런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있어도 비싸고 말입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작은 도움들이 정작 제도의 빈틈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긴 한다고 하십니다. 노래교실, 체조교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아무래도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시네요. 외로움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십니다.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젊은 분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하십니다.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입니다. 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제도는 주로 경제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김영자 어르신의 지적처럼 실제 시니어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세심한 서비스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들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민간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는 비용이 높아 일반적인 시니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디지털 격차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온라인 신청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영자 어르신이 강조하신 정서적 지원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연령대끼리의 만남을 넘어서 세대 간 교류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어르신께서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우리 세대가 만든 사회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의외의 말씀입니다. 집값도 비싸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시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부의 말씀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전쟁 후에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네요.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하시네요. 가끔은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라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텐 큰 힘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진짜 바람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김영자 어르신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숫자와 통계 뒤에 숨어있던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의 현실, 세대 갈등의 아픔, 복지제도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 복잡하고 경직된 복지 제도, 세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 심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다음 회에는 또 다른 시니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